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24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231번 문제부터 24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번 문제 보시면 프리프로세싱, 우리말로는 전처리라고 하죠. 전처리의 기능을 가장 잘 설명한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전처리 같은 경우는 영상을 저장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답은 D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 자체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바로 전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여기 있는 전처리와 가장 연관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3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 세팅을 증가시켜주게 되면 어떠한 이펙트가 나타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영상의 대조도와 연관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을 넓게 설정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대조도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분간하는데 비슷한 색상들이 겹치게 되면서 컨트라스트가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좁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설정하게 되면 회색조의 범위는 좁아지는 반면 대신에 대조되는 부분들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컨트라스트는 증가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겠죠.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을 때와 좁을 때 영상에 미치는 영향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넓을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B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2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GC 컨트롤이 장비 시스템에서 어떠한 구성 요소에 포함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신기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신기의 기능 중에서 컴펜세이션, 보상과 관계되는 것이 TD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적인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진단용 초음파 이미지를 검사할 때 일반적인 듀티 팩터의 범위는 2번에 있는 0.1에서 1%다.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 많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3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갈블레더 담낭 쪽을 검사하고 있는 중이래요. 검사하는 도중에 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전처리에 해당되는 기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처리라고 하는 것은 검사 도중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A번부터 D번까지 모두 검사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처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후처리 기법은 영상을 정지하고 저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A번부터 D번까지 항목들 대표적인 전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3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주기에 반대되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B번에 있는 프리퀀시를 선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앞쪽에 펄스 반복이라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파수와 주기 같은 단어가 들어있긴 하지만 PRF와 일반적인 프리퀀시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PRF는 펄스가 몇 번 반복됐는지를 따지는 그런 개념이고요. 프리퀀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메가헤르츠 이러한 주파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사용되는 개념은 다르다는 점,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은 맥락으로는 연결시켰을 때 이해되지 않는 포인트가 나타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37번 문제 보겠습니다. PRF를 조절하게 되는, PRF를 결정하게 되는 장비의 구성 요소는 펄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펄서에서 펄스를 몇 번 보내줄지 결정하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횟수가 여기 있는 PRF로 볼 수가 있겠고, 횟수가 많아지면 PRF가 높다라고 표현하고요. 횟수가 적어지면 PRF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주파수는 다르죠. 주파수는 2MHz다. 이런 경우는 주파수가 낮다라고 표현하고 10MHz는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차이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2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range equation, 거리 방정식을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거리 방정식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거리 방정식, 일정한 위치에서 어떠한 깊이까지 왔다 갔다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여기 있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게 되죠. 왔다 갔다 하는 go return time, 시간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깊이의 물체가 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에 있는 depth가 연관되는 키워드고요. 또는 go return time이 있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된 표현들이 있어서 따로 풀이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못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통 이렇게 dB가 나올 때 3dB의 법칙에 의해서 3의 배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12dB이 나와줘야 되는데 10dB이 나왔다는 것은 좀 계산 자체가 모호하기도 하고요. 또 해설을 보더라도 좀 별다른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2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참고적으로 내용 파악만 해두시면 되겠는데요. 트렌드에서 시그널이 생성이 될 때 사전 증폭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닌데요. 이 사전 증폭이 나왔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노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기억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맥락만 잘 체크하시면은 크게 문제풀이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답은 B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전 증폭을 시킴으로써 에코 볼테이지를 증가시켜 주게 되겠고요. 노이즈가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있는 사전 증폭을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이즈를 줄여주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볼테이지를 증가시켜 줌으로써 케이블을 통해 들어오는 노이즈를 사전에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연관되는 개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4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